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거의 8명이 매일 먹는 이 음식,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그 음식이요. 잠깐,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간 질환과 만성대사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30년이 넘게 진료를 해오면서 정말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소견을 받으셨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넘기셨다가 몇 년 후에 간 경화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가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가지 중요한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이 망가질 때 몸이 보내는 숨겨진 신호. 둘째, 지방간의 진짜 원인과 무서운 진행 과정. 셋째, 수면이 간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 넷째, 간에 치명적으로 나쁜 음식들. 다섯째, 간을 살리는 놀라운 음식들. 여섯째, 근육과 운동이 간을 보호하는 이유. 그리고 7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입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간 수치가 높다고 들으신 분들, 아니면 아직 멀쩡하더라도 간을 미리 지키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간이 나빠지면 피곤하다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로함 자체는 간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간은 실제로 상당히 많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간 기능이 70% 이상 손상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에서 7이 망가져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간이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신호들 매일 거울 앞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눈의 흰자를 보세요. 혹시 흰자가 약간 노랗게 변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간은 소화를 돕는 담즙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배출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담즙이 분해되면서 그 안에 있는 누런 색소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바로 눈의 흰자입니다. 이걸 황달이라고 하는데요. 살짝 노르스름하게 변한 것도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혹시 앞가슴이나 배에 붉은 반점 또는 거미줄처럼 생긴 빨간 실핏줄이 보이시나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이 쌓이면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거미 모양의 붉은 반점이 피부에 나타납니다. 이걸 거미상 혈관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간이 좋지 않은 남성분들 중에는 가슴이 약간 커지는 여유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요즘 양치질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쉽게 생기시나요? 우리 간은 피를 멈추게 하는 응고인자를 합성하는 곳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응고인자가 부족해지면서 살짝만 건드려도 여기저기 멍이 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 증상이에요. 나이 탓이 아닙니다. 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지금 있으시다면 이미 간이 상당히 손상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화기내과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렇다면 이 신호들이 나타나기 전 간이 얼마나 조용히 망가지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경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상태인데요. 이 단계에 들어가면 3가지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간성 혼수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간은 이 암모니아를 해독하는데요. 간이 망가지면 이걸 해독하지 못하고 암모니아가 혈액을 따라 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뇌에 독소가 들어가면 극도로 혼미해지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 중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식도 정맥류 파열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혈액이 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앞에 쌓이게 됩니다.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한 식도의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기침 한 번 음식 한 입에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이런 응급 상황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위험해집니다. 세 번째는 복수입니다. 배에 물이 차는 건데요. 많게는 5리터에서 10리터까지 찰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뇨제로 조절하다가 나중에는 바늘로 배를 찔러 물을 빼는 복수천자 시술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면 우리 의학으로도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간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기회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신호와 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간이 망가지는 걸까요? 지방간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소견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괜찮아, 뱃살이 좀 있어서 그러겠지, 나이 드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셨나요?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불편한 증상도 없는데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37%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거의 4명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대한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을 방치한 환자 중 약 23%에서 30%가 지방간염으로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간염 상태에서 방치하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간 경화, 그리고 간암까지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간에서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 이게 자연스러운 진행 순서입니다. 중간에 막지 않으면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64세 박성태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중등도 지방간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셨거든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 넘기셨어요. 2년 전에 갑자기 황달이 생겨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간경화가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매달 병원을 오시고 식이 제한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고 계세요.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냥 안 넘겼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남습니다. 여러분, 지방간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꾸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만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대한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전체 지방간 환자의 약 79%는 술과 전혀 관계없는 대사 이상성 지방간입니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시는 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주범은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 특히 밥 먹은 후에 마시는 달콤한 음료수, 그리고 과당이 들어간 식품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이 혈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포도당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를 끊는 것만으로도 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사할 때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시는 이야기입니다. 잠을 어떻게 자느냐가 간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간은 일정한 생체 리듬에 따라 작동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깊은 수면을 취하는 밤 시간의 간은 낮 동안 쌓인 독소와 잉여지방을 정화하는 오토파지 작용을 시작합니다. 이 오토파지, 쉽게 말하면 간의 대청소 시간입니다. 이 대청소가 시작되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공복 상태. 두 번째, 깊은 수면. 그런데 야식을 드시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위장에서 음식을 소화하느라 분주한 상태에서는 간이 청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독소와 지방이 계속 쌓이면서 간에 만성염증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간이라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쌓인 폐기물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에도 계속 야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에 쓰레기가 쌓이고 결국 공장이 망가지는 거죠.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에게도 절대적인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의외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간 경화가 많이 진행된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적당한 야식이 치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간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비상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이 비상에너지를 꺼내서 씁니다.
마치 휴대폰의 보조 배터리처럼요. 그런데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간 경화 환자는 이 글리코겐 저장 공간 자체가 없어요. 수면 중에 에너지가 부족한 비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이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를 만들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성 암모니아가 나와서 간성 혼수를 유발할 수 있고 근육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근감소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간학회에서는 간 경화 환자들에게 취침 전에 양질의 단백질, 두부나 계란을 소량 먹을 것을 공식 치료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미 간이 많이 나빠진 분들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지방간이 있으시거나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은 야식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야식을 안 먹어야 할까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간이 충분히 쉬고 청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수면의 질도 정말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이 이루어지려면 방을 충분히 어둡게 하고 온도는 약간 선선하게 맞추세요. 자기 전일 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 젊었을 때 밤늦게까지 일하고 야식 먹는 습관이 몸에 배셨죠.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 습관을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음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고 기력 보충이라고 즐겨 드시는 음식이 사실은 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골국물과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예요. 이거 정말 놀라시죠? 뼈에서 우러나온 진한 사골국물, 하얗게 마블링이 가득한 소고기, 이런 것들이 몸에 좋은 보양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골 국물에 녹아있는 진한 기름과 고기의 마블링은 그 자체가 포화지방 덩어리입니다. 이런 포화지방이 간으로 들어가면 지질 독성을 일으켜서 안정적으로 있던 간에 염증의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게 지방간으로 이어지고 악화되면 간 섬유화, 간 경화로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에구, 이걸 보양식이라고 잡수셨던 분들께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알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사골 국물을 드신다면 반드시 차갑게 식혀서 위에 굳어있는 하얀 기름층을 걷어내고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판 샐러드 드레싱 같은 초가공 식품이에요.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뿌리는 드레싱이 문제입니다. 시판 드레싱에는 물과 기름이 섞이게 만드는 유화제,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우리 장점막을 손상시키고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아니, 지금 간 이야기 중에 왜 갑자기 장이냐고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의학계에서 주목하는 장간축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과 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 점막이 약해지면 그 틈으로 독소가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혈관이 바로 직접 간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장이 망가지면 간이 그 독소를 다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독소가 간으로 들어오면 간에 만성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드신다면 드레싱 대신 발사믹 식초나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세요. 훨씬 건강하고 맛도 의외로 좋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짠 음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짜게 드시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짠찌개, 젓갈, 된장찌개. 이것들이 고혈압이나 신장에 좋지 않다는 건 알고 계셨죠? 그런데 간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5년 임상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심각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간에 있는 성상세포를 깨웁니다. 성상세포가 활성화되면 콜라겐이라는 섬유 조직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이게 간을 서서히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섬유화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짭짤한 찌개 한 그릇, 짭조름한 젓갈 한 숟가락이 간을 조금씩 굳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줄이세요. 특히 국물 음식을 드실 때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포화지방 많은 보양식은 줄이고 시판 드레싱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짜게 드시는 습관을 반드시 고치세요. 이것만으로도 간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자, 이제 간에 나쁜 음식을 알았으니까요. 이번에는 간을 살리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설포라판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2015년 도쿄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 설포라판이 함유된 브로콜리를 2달간 섭취시켰더니 간 손상 지표인 ALT 수치와 감마 GT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해요. 팔팔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으면 이 성분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반드시 쪄서 드셔야 합니다. 찜통에 4분에서 5분 가볍게만 쪄주세요. 이것만 알아도 브로콜리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전에서 사시는 72세 이순희 선생님은 3년 전에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아침 브로콜리를 쪄서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1년 후 검진에서 지방간 소견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식습관도 함께 바꾸셨지만 선생님이 가장 꾸준히 실천한 것이 바로 아침 찐 브로콜리였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건강 비결을 물어보는 분들에게 항상 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매일 드셨던 바로 그 마늘이에요. 마늘의 알싸한 향의 정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알리신과 셀레늄이 간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이 독소를 분해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이에요. 2011년에 진행된 임상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15주 동안 마늘을 섭취시켰더니 전신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마늘도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해요. 알리신의 효과를 최대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을 잘게 다진 다음에 공기 중에 5분에서 10분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알리신을 활성화시키는 효소가 극대화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가볍게 가열해서 드시면 영양 성분은 극대화하고 매운맛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지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한 줌이에요. 2021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성인 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하루에 15g에서 30g, 대략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지방간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견과류에 풍부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간의 염증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전을 통해 중성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나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하루에 1,000원도 안 들어요.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커피입니다. 이거 정말 기쁜 소식 아닌가요? 커피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간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간 건강 식품입니다. 영국 바이오뱅크가 50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장기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3잔에서 4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간질환 발병 위험이 21% 감소했고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무려 49%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간의 염증을 억제하고 성상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서 간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방지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반드시 블랙커피입니다. 설탕이나 크림을 넣으면 그 자체로 액상과당과 포화지방을 간에 붓는 꼴이 됩니다. 쓰더라도 블랙으로 드세요. 처음엔 쓰시겠지만 일주일만 마시면 익숙해집니다. 브로콜리, 마늘, 견과류, 블랙커피 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육이 간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벅지 근육은 제2의 간이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은 간이 해독해야 할 암모니아를 대신 해독해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뇌로 가면 간성 혼수가 생긴다고요. 근육이 이 암모니아를 먼저 흡수해서 처리해줍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간의 해독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근육은 혈액 속 잉여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포도당이 남아돌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쌓인다고 말씀드렸죠. 근육이 그 포도당을 먼저 가져가서 에너지로 쓰니까 간에 쌓이는 지방이 줄어드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에 있는 중년층의 지방간 발병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았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지방간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권장합니다. 첫 번째,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약간 땀이 날 정도, 숨이 조금 찰 정도의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일주일에 150분 하시면 됩니다. 매일 22분 정도예요.
어렵지 않죠? 이건 세계보건기구와 대한심장학회가 공식으로 권장하는 운동량입니다. 걸을 때 포인트는 속도입니다. 그냥 어슬렁어슬렁 걷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속도로 걸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TV 보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드라마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광주에서 사시는 68세 윤명수 선생님은 당뇨와 지방간을 함께 가지고 계셨어요. 2년 전부터 매일 아침 30분 걷기와 TV 보면서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30번을 시작하셨습니다. 8개월 후 검진에서 지방간 소견이 사라지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운동하라고 할 때 귀찮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랐어요. 처음 2주만 버티면 습관이 되더라고요. 운동할 때 주의하실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무 격렬하게 과도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처음에 천천히 시작하세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에 대해서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간이 있으시다면 체중의 5%에서 10% 감량이 간 건강 회복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빼려고 밥을 굶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굶으면 말초 지방세포에서 중성지방이 대량으로 혈액 속으로 흘러나와 간으로 몰려들어 오히려 지방간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근육도 빠지고요. 한 달에 1kg에서 2kg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빼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방간의 원인부터 간에 좋고 나쁜 음식, 수면, 운동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간 건강을 위한 하루 루틴과 혹시 이미 간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ALT, AST, 감마 GT 같은 수치를 보셨나요? 이 수치들이 높으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 범위는 보통 40IUL 이하인데요. 이 수치가 높게 나오셨다면 반드시 소화기내과에 가서 추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행히 지방간 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 환자들이 6개월 동안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한 결과 73%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생활 습관만 바꿔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소식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간 수치를 낮추겠다고 무작정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약물과 보충제를 처리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너무 많은 영양제는 간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의사 처방에 따른 간보호제는 다릅니다. 하지만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건 자제해 주세요. 인천에서 사시는 69세 정미숙 선생님은 건강검진에서 ALT 수치가 78로 나와서 많이 걱정하셨어요. 여러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영양제를 다 끊고 대신 식이요법과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수치가 32로 완전히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냥 밥상을 바꾸고 걷는 것만으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간을 살리는 것은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기상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한 컵 200ml를 마시세요.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 간이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에는 브로콜리를 4분에서 5분 쪄서 다진 마늘을 곁들여서 드세요. 찐 브로콜리 한 접시, 이걸로 하루의 간 건강이 많이 달라집니다. 낮에, 점심 식사 후 졸리시죠? 잠깐 10분에서 15분 낮잠을 주무셔도 됩니다. 하지만 30분 이상은 오히려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오후에는 걷기를 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시면 됩니다. 간식이 생각나신다면 달콤한 과자나 음료수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아몬드, 호두, 잣 중에 좋아하시는 것으로요. 그리고
블랙커피를 드신다면 오후 2시 이전에 드세요. 너무 늦게 드시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짜지 않게 드시고 양은 적당히 곡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저녁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은 간의 대청소를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잠자리에 드실 때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깊은 수면이 간이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특별한 장비 필요 없고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집에 있는 것들,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훨씬 더 어려운 시절도 이겨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간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숨겨진 신호 3가지가 있습니다. 눈 흰자의 황달, 몸에 생기는 거미상 혈관 반점, 그리고 잦은 멍과 잇몸 출혈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반드시 소화기내과에 가세요. 둘째, 지방간은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방간의 약 23%에서 30%가 지방간염으로 악화됩니다. 지방간의 주범은 술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입니다. 지금 바꾸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 7시 이후에는 야식을 끊으세요. 야식은 간의 대청소 시간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11시 이전 취침을 지키시면 간이 충분히 쉬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간에 치명적으로 나쁜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가득한 사골 국물과 마블링 소고기, 시판 샐러드 드레싱, 그리고 짠 음식입니다. 다섯째, 간에 좋은 음식 4가지입니다. 4분에서 5분 찐 브로콜리, 다진 후 공기에 노출한 마늘, 하루 한줌 견과류, 그리고 블랙커피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허벅지 근육이 제2의 간입니다. 매일 20분 빠르게 걷기와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10번씩 3세트를 시작하세요. 일곱째,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영양제보다 생활습관 교정이 먼저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73%의 지방간 환자가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신다면요, 저는 야식을 끊는 것을 가장 먼저 권해드립니다. 저녁 7시 이후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간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50대 이후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밀쳐놓고 살아왔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과 더 오래, 더 활기차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공원을 걷는 그 모습, 얼마나 행복한 장면인가요? 그 모습을 오래오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달해주세요. 이 정보를 알고 실천하는 것과 모르고 넘기는 것의 차이는 10년 후 건강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바꿔보실 한 가지를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간 건강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간 건강을 망치는 숨겨진 생활 습관들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시면서도 전혀 간에 나쁜 줄 모르고 계신 것들입니다. 혹시 약을 자주 드시나요? 진통제, 소화제, 수면제 이런 것들이요.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약들이 전부 간을 통해서 분해됩니다. 간이라는 정수기가 이 약의 성분들을 하나하나 걸러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우리가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들어간 약들이 있는데요. 이걸 권장 용량 이상으로 오래 드시면 간에 심각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급성 간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입니다. 그리고 드시는 약이 많으신 분들,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드실 때는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을 하세요. 약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간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 독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환경 속에 간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집을 청소할 때 쓰는 세제, 농약이 뿌려진 채소나 과일,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간이 처리해야 하는 독소들입니다. 이걸 다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독소 노출을 줄일 수 있어요.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씻으세요.
전자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유리나 세라믹 용기로 옮겨서 가열하세요. 집 안 환기를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해주세요. 자, 이 세 가지만으로도 간의 독소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간에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촉진합니다. 2023년 대한스트레스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지방간 발병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간 건강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좋을까요? 간단한 방법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매일 10분씩 복식 호흡을 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둘째,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코르티솔 분비를 줄여줍니다. 셋째,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을 30분씩 하세요.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손주들과 놀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즐거운 활동이 뇌에서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시켜줍니다. 우리 세대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 이것저것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걱정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양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TV 광고에서 간에 좋다는 영양제, 건강식품들 정말 많이 보셨죠? 실리마린, 밀크시슬, UDCA, N, 아세틸시스테인 이런 성분들이 든 제품들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분들 중 일부는 분명히 간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리마린의 경우 2020년 대한간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성 간 질환이나 독성 간 손상에서 일부 보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영양제들이 지방간 치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 운동도 안 하면서 영양제만 드신다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마치 기름이 새는 자동차에 고급 오일만 채우는 것과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종류를 드시지 마세요. 간에서 처리해야 할 물질이 많아질수록 간의 부담이 커집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기보다는 가장 필요한 한두 가지를 정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영양제를 드시면 일부 성분이 위장을 치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간보호제라도 드시기 전에 한 번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가 먹고 있는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간 건강 검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 검사를 하신 게 언제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40세 이상에게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검진에 간 기능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받으셨나요? 검진 받으셨다면 결과지에서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ALT와 AST가 40 이상인지, 감마 GT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초음파에서 간에 지방 소견이 있는지입니다. 이 수치들이 정상이라도 5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 간 초음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간암 환자가 있으셨거나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이신 분들은 6개월마다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병원 가기 귀찮다, 검사비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간 경화나 간암으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지금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싸고 덜 힘들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가까운 병원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간 기능 검사를 매우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보험 미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 대상자이신 분들은 더욱 낮은 비용으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검진은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에요. 우리 함께 정기검진 꼭 챙기도록 합시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들 이 7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간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신호 3가지를 항상 확인하세요.
눈, 흰자의 황달, 거미상 혈관 반점, 잦은 멍과 잇몸 출혈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둘째, 지방간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대한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 환자의 23%에서 30%가 지방간염으로 악화됩니다. 지금 바꾸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 7시 이후 야식을 끊으세요. 11시 이전에 주무세요. 간의 대청소 시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넷째, 간에 나쁜 음식 3가지를 줄이세요. 포화지방 가득한 사골 국물과 마블링 소고기, 시판 드레싱 같은 초가공 식품, 그리고 짠 음식입니다. 다섯째, 간에 좋은 음식 4가지를 챙기세요. 찐 브로콜리, 다진 마늘, 견과류 한 줌, 블랙커피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여섯째, 매일 20분 빠르게 걷고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30번을 하세요. 허벅지 근육이 제2의 간입니다. 일곱째,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빠지지 말고 받으세요. 5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간 초음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신 것들 중에 딱 하나만 오늘 바로 실천해 보세요. 뭐가 가장 쉬울 것 같으세요? 야식 끊기, 브로콜리 쪄서 먹기, 걷기 시작하기, 무엇이든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2주만 버티세요. 2주가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세대는 뭐든 한 번 마음 먹으면 해내는 분들이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는 10년 후에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소중한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실 것 하나씩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함께 건강해지는 우리 지식한상 가족이 되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